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만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먼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백수 생활을 지금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생계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지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당장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열심히 그동안에 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휴식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병에 걸려서 물론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병에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나 어떤 사고사로 죽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근데 제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만도 지금 다행이다라고 이제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아직까지 안전하게 있다라는 자체 그렇지만 손을 놔선 안 된다. 계속 이렇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격리 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그냥 일상생활과 별로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동네에 한 바퀴 돌고 이런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운 나날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없잖아요. 저는 약간 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창문조차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살인가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천천히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맑은 거, 숨 쉴 수 있다는 거,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INTJ가 가지고 있는 성향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적 지향주의적인 성향,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에 대한 잣대가 높은 그런 성향.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일화 중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간디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간디를 전혀 알거나 뭐 책을 읽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화만 봤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가 사탕을 너무 단 거를 좋아해서 간디 선생에게 데리고 가서 좀 얘기를 해달라.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근데 간디 선생이 다음날 데리고 오세요.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또 데리고 갔더니 뭐 일주일 후에 데리고 오세요. 또 뭐 한 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혹시 이 일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랬을까? 아마 저 같은 INTJ들은 아마 다음날 오세요 했을 때 거의 아셨을 것 같아요. 간디 선생이 사탕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내가 먹으니까 말을 못하는구나. 네, 맞아요. 간디 선생도 사탕을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드디어 결국은 얘야 사탕을 먹지 마라. 근데 아이가 사탕을 끊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간디 선생도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서 남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INTJ의 성향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잣대, 물론 남에 대해서도 잣대가 높겠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더 성숙하다면 나한테는 높은 잣대, 남에게는 높지 않은 잣대를 이렇게 적용하겠지만 근데 여하튼 어떤 분들은 나한테는 되게 낮은 잣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높은 잣대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INTJ들은 일단 내가 그 조건을 만족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잣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은 열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일화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겪은 일화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물론 한 분은 아니겠지만 네. 조금 된 이야기라 그분이 그 당시에 한 30대 중반의 싱글이셨는데 지금은 사실 30대 중반의 싱글들이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눈치가 많이 보이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경기 북부에 사는데 강남의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큰 대형 교회였어요.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형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죠. 뭐 멀리 가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물어는 안 봤지만 뻔하잖아요. 나중에 결국 물어봤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멀리 가야 되나? 그냥 목적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니까 크게 뭐 거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면 그냥 다니면 되는데 굳이 멀리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종교를 다니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교회를 오래 다녔고 친구가 많아서, 그래서 교회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에 그게 들어갈 수 있나? INTJ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화장실에 뭐 여학생들 뭐 손잡고 뭐 같이 간다 그러다, 야, 나 가는데 너도 가자. 너도 내가 갔으니까 너도 가줘야지. 뭐 이런 거. INTJ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INTJ들, 물론 제가 자꾸 INTJ라고 하니까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는 건데, 쟤를 꼭 데리고 가야 되고, 이게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하이틴 드라마라든가, 무슨 이렇게 청소년들 나올 때 막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뭐 밀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미묘한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우정과 사랑과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INTJ들은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자체가 좀 그런 것들 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좀 즐겨보지 않는 편이죠. 여하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이제 직관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분을 봤을 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자료 수집을 해서 쫙 돌리고 있는데 쫙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아닌데, 이거 다 아닌데, 이게 다 이거가 아닌데, 막 이런 뭔가 그 찜찜한 마음. 결국은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또 가는 이유가 이제 물이 좋아서, 왜냐면 대형 교회고 강남이다 보니까 그 강남러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되게 잘생긴 남자들, 잘 나가는 남자들,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겉으로 봤을 때 번쩍번쩍한 남자들. 근데 이제 약간 좀 작은 교회 가면 청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딱 쳤죠. 그래 여기서 프로파일링이 딱 들어맞는다. 앞에 얘기도 거짓말은 아닌데 그거보단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걸 제가 그분의 이게 프로파일링을 촥촥촥 했을 때 그게 딱 이제 나머지 연결고리, 나머지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근데 그 퍼즐이 되게 큰 거죠. 맞춰진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이해하게 되었다가 아니고 이해가 더 안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저 같은 사람으로서 그 주변 것들이 목적을 이렇게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는 주변 것들을 계속 놔두고 그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거, 잡다하게 가는 거, 그것들이 이 목적지향주의적인 저로서는 정말, 왜냐하면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답답하면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야. 물론 잘못된 게 아닌데요. 잘못된 거야 라고 그 당시엔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대걸레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집에 실내용 이렇게 막대걸레 있거든요. 이렇게 날씬한 거. 그걸로 등을 긁었어. 그럼 저는 이거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거라고 생각해요. 용도의 확장. 근데 이런 경우는요, 교회의 용도를 확장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의 용도를 변질시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INTJ 특성상 목적지향주의적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린 게 아까 그 잣대였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제 연관돼서 말을 하면서 거기는 다른 데 교회 가면 나이 든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그 부류였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이 먹고 혼자인 남자들은 다 문제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이렇게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팠죠. 근데 나이 먹고 혼자인 여자는 괜찮아. 제가 너무 웃겨서 저도 그분만큼 나이가 많진 않았지만 거길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은 절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제가 혹시 혼자가 됐어도 여자는 문제가 있고 남자는 문제가 없다라, 아니 남자는 문제가 있고 여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정말
무슨 이상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근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촌 오빠가 나이가 50인데 성격이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갔지. 근데 그 언니의 표본이 물론 사촌 오빠는 아니었을 거예요. 좀 몇몇 더 있었겠지만 뭐 몇만 명이었겠어요. 표본이 없잖아요. 근데 그 표본을 근거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길동에 갔는데 내가 짬뽕을 한 집 들어가서 무작위로 먹은 짬뽕이 맛있더라. 신길동은 짬뽕이 다 맛있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데 문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저도 오류를 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옛날에 뭐 우리가 뭐 참외를 한번 먹다가 체했어. 그러면 참외를 먹으면 다 체해. 이런 오류를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류가 그러나 그게 오류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과 철석같이 믿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INTJ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속으로 그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예.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한테 원해서도 있었지만 등 떠밀려서 결혼을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조차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있어요. 그쵸?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실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90% 안에서 나쁜 이상한 사람들의 가능성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10명 중에 10% 안에서 이상한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그거는 이제 더 사람이 많은 데서 이런 사람 표본을 찾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다수결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고가 아니고 옳은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게 옳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내가 틀렸다라는 그 가능성에는 전혀 그 퍼센테이지가 없고 남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잣대를 나한테는 너무 낮추고 남한테만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재는 그런 것들 INTJ들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사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INTJ도 있는데 좀 덜한 거죠. 보통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INTJ들의 고통은 굉장히 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INTJ의 목적지향주의적인 성향과 그 다음에 높은 개인에게 정하는 높은 잣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혹시 또 공감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